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지난주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는 1% 상승, 나스닥 2%, S&P 500 1.6%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3.72%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2,700포인트까지 지난 금요일 날 넘어서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18%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9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이제 최고가까지 얼마 더 남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요번 달 안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상황들 잠깐 몇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들이 계속 미국 쪽에서는 나오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확진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뭐 사망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800명, 3,000명 뭐 이런 지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연일 지금 굉장한 이 악전 고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겼다가 지금 또 500명대로 지금 한 이틀간 지금 나왔는데 아직 확산세가 둔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 9시 이후로 이 완전 이 일종의 셧다운이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금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솔솔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9,800억 달러의 부양책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제시된 상태잖아요. 이를 이제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면서 문디 반상회를 해보자 뭐 이런 이 흐름이 나왔고요. 문우신 장관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공화당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5천억 달러는 넘어설 수 없다라는 쪽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뭐 지난 한 주는 기대감과 불확실성 이게 지금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기대감 쪽을 많이 반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는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잠깐 또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 부분이 지난주 우리 시장도 그랬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악재가 나온 부분들도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반응이 됐는데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비농업 고용 그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24만 5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고용 자체가 컨센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예상치가 46만 9천이었습니다. 10월 달에 61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따지면 11월은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죠. 쇼크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이 문제점을 조금 반영을 하면서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었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을 좀 했는데 이 부분조차도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고용 상태가 안 좋아지면 부양책은 될 수밖에 없겠네. 물론 틀린 얘기 아니죠. 이제 아마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야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뭐 이거 완전 뭐 쥐들 맘대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 생각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공간에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방향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진짜 FM대로 이 국가의 정책대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생각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어느 쪽에 더 먼저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지 반영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경제 지표 부진이 야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 1월부터는 정말 큰일 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이 길게 가고 있는 최대치로 가고 있는 게 지금 금년 말까지란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끝나고 나면 실업수당도 안 나와. 경기 부양책 지금 추가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바로 소비 절벽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두려운 건 맞거든요. 지금까지 정치가 그렇게 해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말만 관심이 있으시고 마치 루소가 얘기했던 이 시민은 선거 기간에만 시민이다라고 하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 뭐 지금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할 만큼 우리나라 정치인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일부 보였죠. 우리나라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정상적인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의 빌미를 한번 가지게 되면 이 내용이 그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죠. 어제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당선자 공식적으로 279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이게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조지아나 특히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 폭스 뉴스에서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영상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 외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어떤 대세는 일단 기운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우리 시장은 뭐 연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소수 대형주들로의 수급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말씀을 한 3주 가까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키 맞추기, 이 둘의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더디게 나왔잖아요. 나오다가 한번 또 코스피가 또 급등을 하면서 차이가 벌어졌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고요.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 요 다음 단계는 아마 요번 주 제 예상보다 굉장히 더디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마 요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요번 주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요번 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섹터 간 키 맞추기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SK 그 하이닉스 이런 종목 소수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다 끄집어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조정을 받게 됐었을 때 견조하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견조하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얘네들이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이게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조금 덜 떨어져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 키 맞추기를 하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섹터 간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 뭐 조정이 나올 때는 같이 어느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이런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요번 주, 지금 사실 이번 달까지가 이제 요번 달 같은 경우 배당주들 관심을 우리가 조금 가져봐야 되는 이제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라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뭐 버틸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능성,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키 맞추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그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또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이슈들을 보면요. 확진자의 증가세 추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번 달 말까지 최대 피크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연말 이 어떤 축제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모임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지역 감염자들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감염 추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백신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백신이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 같은 경우 승인이 날 거고, 승인되면 바로 뭐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접종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뭐 나온 얘기 들어보면 백신 접종이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4월까지는 계속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감염자가 확산될 것이다. 백신이 오히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바이러스를 몸에 내재를 하고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생활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이쪽에 전파해 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만약에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과정하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달을 해준 이 물질 때문에 B는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백신이 말 그대로 진짜 전 국민의 50% 60% 이상 이렇게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확진자 수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거를 해제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먼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었을 때 백신을 막상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접종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늘고 사망자 늘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이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되겠죠. 너무 급하게 기대를 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신 대형 회사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가 전제 조건이잖아요. 계약 조건이잖아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백신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남은 백신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 협상에 대한 이 추이도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공화당은 지금 9,800억 달러에 대한 이 반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쪽에서 협상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 뭐 이게 이제 립 서비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공화당이 지금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돼. 협상 의지가 니네는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그 상황에서 건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기하지 않고 협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불확실성도 사실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이제 여건은 우호적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안 되게 되면 사실은 다음 달부터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일단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일단 이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가지고 바로 부양책을 쏘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바이든 후보도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먼저 하자 하고 내가 취임한 이후에 대규모로 계속 가겠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죠. 요번 주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하나죠. 지난달까지 22에서 나왔던 내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PEPP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가 옵션 만기일 매달 들어올 때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 달도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제 이 월화수를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롤오버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섹터 간의 키 맞추기 말씀드렸던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하나 부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조지아주의 상원 두석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현재 50대 48인 상태잖아요. 현재 공화당이 50이고 민주당 48인 상태인데 남은 두석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통령이 마지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지금 조지아주가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한 석 이상은 갖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흘러왔던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공화당이 견제할 수 있어 때문에 올라온 이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세 이 증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자꾸 갈 수 있어,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만기일 수급 영향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일 지수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많다.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2650에서 2750,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에서 한 930 정도, 한 주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쉬어가야 다음에 또 더 갈 수가 있어요. 관심 섹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차별화가 일어날 겁니다. 덜 올랐던 애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키 맞추기가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배당주.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의 수급들이 제약바이오나 5G나 친환경 쪽 섹터로 얼마나 이동할 것이냐가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키 맞추기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